코바발 중국 경제 위기 올 가능성은 이란 주제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사스는 죽음의 공포였지만 2020년 코바는 스피드의 공포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중국에서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코바 확산의 공포입니다. 사스는 2002년 12월 최초 환자 발생 후 1개월 보름쯤 지나서 305명의 환자가 발생했지만 코바는 현재 2만 438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사스의 사망률은 9.6%였는데 코바는 2.1% 선입니다. 코바의 살상력은 사스의 5분의 1이지만 확산력은 67배나 됩니다. 이런 무선 속도의 확산은 중국 지방정부의 사건, 은폐 등 늑장 대응과 발원지 우한에서 500만 명의 춘제 교양 인파를 전국으로 보낸 방역 골든타임의 실기의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더 주목할 것은 중국의 교통 SOC의 급속한 발전에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공항은 235개나 되고 이주 1000만 명 이상 이용하는 공항이 35개나 되며 전기 운항 노선만 4,945개, 근 5,000개나 됩니다. 특히 3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고속철도의 건설이 전국을 일일 생활권으로 만들었고 연간 2,800만 대씩 팔린 자동차가 바이러스의 유통 속도를 가공할 정도로 높인 것입니다. 바이러스 일종인 코바는 25도에 약하다. 중국 정부는 2월 3일 현재 과거 사스 전체 감염자의 2.5배나 되는 2만 438명의 코바 감염자 수에 당황하는 눈치이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초강수를 쓰고 있습니다. 도시 폐쇄, 교통 폐쇄, 직장 폐쇄에 극약 처방을 쓰고 있지만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 수는 계속해서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14일간은 계속 확진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14일의 잠복기를 가진 코바의 특성 때문인데요. 중국은 14억 인구가 14일간만 움직이지 않는다면 환자와 건강한 사람을 분리할 수 있고 환자만 분리치료하려는 것입니다. 서방세계에서는 코바의 확산 피크가 4월까지 갈 거라는 예상이 많지만 14일의 잠복기와 중국 정부의 인구 이동 통제의 강도를 감안한다면 코바의 확산은 2월 2-3주 사이 피크에 이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진단합니다. 중국의 사스나 코바는 모두 야생동물을 먹는 식습관이 불러온 자연의 역습이라고 비판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스의 경우도 인간의 노력보다 더 센 것이 자연의 섭리였습니다. 역대 바이러스 관련 전염병은 1년 내내 길게 가는 것이 아니라 대개 온도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바이러스는 핵산과 단백질로 이루어지는데 단백질은 온도가 상승하면 그 성질이 변해버려 바이러스의 성질이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2003년 사스의 경우도 광둥에서 발생해서 베이징으로 확산되어 난리가 났지만 베이징의 평균 온도가 섭씨 25도 선을 넘어선 5월부터 약해져서 6, 7월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자연의 분노는 인간의 처절한 반성과 노력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결국 자연의 섭리로 정리된 것이죠. 바이러스 질병인 코바의 경우도 사스와 같은 경로를 간다면 베이징보다 남쪽인 우한의 경우 4월이면 평균 기온이 섭씨 25도에 도달하기 때문에 후베이성의 코바 사태는 4월쯤이면 안정기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진단되기도 합니다. 코바발 경제위기가 올 것인가? 서방 언론에서는 세계의 공장인 중국의 공급망 손상으로 중국 경제가 타격을 받고 세계 경제도 타격을 받아서 경제 위기가 올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지만 전병서 칼럼니스트는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이야기합니다. 코바 사태로 소비의 타격은 불가피하지만 중국의 인구 이동 억제로 2019년 대비 2020년 춘제 이후 직장 복귀율은 20%에서 30%에 그치고 있고 1월과 2월에 생산과 소비는 70%에서 80%의 타격이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3월, 4월에 코바가 안정기에 들어가고 5월 이후 사스처럼 사그라진다면 전체 GDP의 감소는 비관적으로 보면 1.2%포인트, 낙관적이라면 0.7%포인트 정도 하락된다는 것이죠. 중국은 1921년 공산당 창당 시 100년 뒤에 중진국 건설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수치 목표로 2020년 GDP를 2010년의 2배로 만든다는 목표를 세웠던 것이죠. 시진핑 주석은 이 목표를 달성하면 중국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되는 것이고 코바 때문에 달성하지 못하면 당의 100년 약속을 저버린 주석이 되는 것이죠. 시진핑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중국은 서방 국가와는 달리 국가 재정이 튼튼하고 정부의 금융과 재정 동원력이 강합니다.
사스보다 더 충격이 심했던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중국은 GDP가 15%에서 6.4%대로 하락하자 4조 위안의 자금을 투여해 한 번에 GDP를 12.2%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중국은 2020년 코바 사태에 대응해 재정, 금융, 감세 조치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코바의 타격이 심할수록 중국의 코바 부양책은 더 강하고 클 것 같다는 것이죠. 중국은 GDP가 99조 위안이나 됩니다. 중국은 198조 위안의 예금이 있는데 지급 준비율이 12.5%나 됩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 지준율을 0.5%포인트만 낮추어도 1조 위안의 자금이 풀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4%대인 재정 적자를 1%만 늘려도 1조 위안이 풀리기 때문에 코바로 인한 1% 내외의 GDP 감소는 얼마든지 보충할 여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는 과장, 오히려 신기술의 등장에 주목해야 한다. 코바 사태로 인한 한국 일부 자동차 회사들의 중국산 부품 공급난을 두고 글로벌 제조업 공급망 위기를 얘기하지만 그것은 과장이라는 분석입니다. 중국산 부품 공급난은 공급망의 붕괴 때문이 아니라 코바 확산을 막기 위해서 중국 정부의 공장 가동 연기 정책 때문일 뿐입니다. 이는 공장 가동률의 일시적인 하락이지 생산 설비의 파괴나 공장의 붕괴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위기는 새로운 기회를 만듭니다. 춘제 이후 첫 증시 개장일에 주가는 8% 폭락했지만 대범한 외국인들은 200억 위안, 약 3조 3천억 원의 순매수를 했습니다. 코바 사태로 인한 중국의 위기설보다는 돈 벌 기회를 봐야 한다는 것이죠. 2003년 전염병 사스는 중국 인터넷 산업에 획기적인 도약을 가져왔고 세계 시총 상위 10개사 안에 들어가는 알리바바와 텐센트를 탄생시켰습니다. 2020년 전염병 코바는 중국 전체 실시간 인구 이동과 확진자 검출에 빅데이터와 AI 기술의 등장을 가져왔습니다. 중국이 빅데이터와 AI 분야에서 제2의 알리바바, 텐센트를 찾아낸다면 대박일 것입니다. 미스터톨프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